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사실상 북계의 간첩 소굴이나 다름없는 일본 내의 저청년이 한바탕 큰일 나게 생겼다라는 기분 좋은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간첩 양성소나 다름이 없는 저청년이 왜 큰일 나게 생겼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토 원비호 효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김정일 시대에 김정일이라는 저청년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일본이라는 거대한 자본주의에 박혀있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서슬푸른 비수다라고 이 교시를 하자는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저청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북한의 해외 간첩들과 일본 내의 간첩들이 얼마나 많은 일본인들을 납치해서 북한으로 끌고 갔습니까? 자, 이러한 속에 저청년이 왜 발칵 뒤집어지게 되었느냐? 그것은 바로 김일성 시대 때부터 진행해 왔던 북송 사업. 그러니까 북송되었다가 다시 북한의 이 지역을 탈출을 해서 일본에 도착한 일본인들이 저청년을 상대로 낸 것이 아니라 사실상 북한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무려 50억 원에 달하는 소송을 냈는데, 이 소송에서 승소를 하면 이들은 오토 원비호 부모들처럼 저청년 건물을 매각할 수 있다라고 일본의 교도통신과 요미우리 신문이 소상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정성찬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자, 김일성 시대에, 그러니까 1959년부터 김정일 시대인 1984년까지 무려 북송 사업, 제1동포 북송 사업으로 9만 3천여 명의 제1교포들이 북한으로 갔지요. 가서 얼마나 경악을 했습니까? 그런데 9만 명 이상의 제1동포들이 갔는데 그들을 따라갔던 약 6천 명 정도의 일본인들과 그의 가족들,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습니까? 북한의 요독 수용소에는 저청년,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제1동포를 제포 내지는 제끼라고 부릅니다. 제1동포 일본인들만 특별하게 가두어 놓는 요독 일본인 수용소가 있을 만큼 6천 명 이상의 일본인들은, 대부분 여성들은 북한으로 북송된 이후에 어떻게 돌아가셨다? 처참하게 돌아가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소식은 상징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제1조선인 북송 사업의 일환으로 북한으로 끌려갔다가 탈북해 일본에 거주하는 5명이 북한 정부 김정은을 상대로 제기한 총 5억엔 5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재판이 올해 10월 달에 열린다고 교도통신은 전하고 있습니다. 교도통신은 이 소송을 맡은 도쿄 지방재판소 지방법원은 제1회 구두 변론을 오는 10월 14일 개최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이를 위해 재판부는 16일 법원 게시판을 활용을 해 북한 측에 소장이 전달됐다는 법적 효력을 내는 공시 송달 절차에 들어갔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교도통신은 계속해서 북한으로 끌려갔던 5명의 일본인들이 낸 5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이 소송에서 만약, 이 역사적 소송에서 만약 이들이 이기게 되면 일본 내에 있는 북한 자산을 동결할 수 있으며 북한 자산으로 여겨지는 저청년 건물이 매각될 수도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북송 사업은 북한과 일본이 체결한 제1교포 북송에 관한 협정에 따라 1959년부터 1984년 사이에 조선 청년계 제1교포들이 북한으로 가서 정착하도록 한 것이다. 북한은 1955년 2월 제1교포의 북한 귀환을 추진하면서 귀환자들의 생활을 책임지겠다고 발표했고, 일본 역시 1958년 제1조선인 귀국협력회가 결성돼 제1교포의 북송을 도왔다. 사실상 일본 정부도 하도 제1교포 이 북한 출신이나 한국 출신 제1교포들이 망나니 짓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북한으로 추방하듯이 보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북송은 1959년 12월 14일 975명을 태운
첫 선박이 일본 니가타항을 출발하면서 본격화되었으며 제1번 대한민국 국민단에 따르면, 그러니까 민단계에 따르면 지상낙원이라는 말을 듣고 북한으로 건너갔던 약 9만 3천여 명 중에는 제1조선인의 일본인 처와 일본 국적 자녀가 6,679명이나 포함되어 있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북한을 지상낙원이라고 믿고 갔던 일본인 처들은 원산항에 내리자마자, 원산항을 보자마자 기겁을 했지요. 또한 북한에서 살면서 일본인 현지처들을 강제 이연시켰던 김정일. 그 일본인들이 정말 지옥과 같은 삶에서 배고픔에 또 북한 정부를 항변했다고 어디로 보냈다? 여독 수용소, 일본인 수용동에 단체로 수감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번 소송의 원건은 1960년에서 1970년 북송 사업으로 북한으로 북송되었다가 2000년대 탈북해 현재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가와사키, 에이코 씨 등 총 남녀 5명이다. 이들은 북한에서 가혹한 생활을 강요당했다며 북한 정부를 상대로 1인당 1억엔씩, 그러니까 총 5억엔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소송을 2018년 8월에 도쿄 지법에 제기를 했다. 당시에는 일본 법원도 이들의 소송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이번 소송은 일본 역사상, 이 법원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결과를 연출하게 될 것이다. 이들이 각자 낸 1억 원, 5명이 5억엔이지만 실제로 북한을 탈북을 해서 일본으로 넘어온 일본인 처, 그들까지 합세하면 그 인원은 약 100명에 이를 것이라며 사실상 이러한 소송의 승소가 될지 안 될지는 지금은 가늠할 수 없다. 이들은 소장을 통해 북한이 지상낙원이라는 선전을 믿고 북송 사업에 참여해 북한으로 갔지만 일본인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받거나 굶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하는 환경에서의 생활을 강요당하는 등, 또한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수용소로 보내고 강제 이연시키고 일본인 처라는 그 이유 때문에 북한 공산당에서 문매를 맞은 적도 있다며 그 피해를 절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소송은 북송 사업과 관련해 북한 정부의 책임을 따지는 일본 내의 첫 민사 재판이어서 일본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이번 소송은 사실상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일본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본질적인 부분은 무엇이다? 그것은 바로 이들이 바라는 것은 이번 소송에서 승소를 하면, 이기게 되면 이들은 오토 원비어 부모들처럼 김정은에게 받아야 하는 50억 원을 바로 조총련을 통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 2차 소송도 준비 중이어서 사실상 이들이 승소를 하면 조총련 건물이 매각될 수도 있다라고 일본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토 원비어군의 그 한이 일본에까지 넘어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일본 법원에서 반드시 승소 판결이 나기를 바람하지 않으며 일본 언론들은 대부분 이길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북한 간첩들의 소굴인 조총련이 한바탕 뒤집어지게 생겼다라는 기분 좋은 소식을 전달해 드리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문재인 주사파 정권의 반일주의와 북괴 김정은이의 반일주의는 괴를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북한을 갔다가 생활을 해본 일본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북한은 지옥이다. 저 지옥과 같은 북한을 탈출을 해서 이 북한 김정은을 상대로 소송을 낸 용기에 격려를 드리며, 또한 이 문재인 주사파 정권이 왜 그토록 북괴와 괴를 같이 하며 반일 전선을 형성하는지도 똑똑히 새겨야 합니다. 북괴 김정은 김여정의 문재인 주사파 정권의 반일주의는 바로 북괴와 같이 하는 것입니다. 지역인 북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뭐 느껴야 한다? 조총련을 제 집처럼 드나드는 윤미향,
저 청년을 제접처럼 드나들면서 북괴 간첩들과 접촉을 했던 윤미향 같은 자가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되어 있고, 권영해, 영화배우 권영해 같은 자가 저 청년의 돈을 보내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북한의 간첩은 일본에도 있으며 대한민국에는 더없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